감사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좀 말씀도 해주시게 느닷없이 하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요새 살림살이도 덜덜 떨리고, 사는 것도 떨려 죽겠는데, 또 마저 떨으라고 또 시간을 주시네. 자우전 반갑습니다. 그냥 저도 뭐, 살림살이도 쪼들리고, 그러고 또 이제 나이도 자꾸 먹으니까 귀찮아요. 친구들이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도 보고는 싶은데 갔다가 올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살아야죠. 어쨌든 이렇게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을 또 주셨으니까 아주 부담스럽게 어젠가 그저께 우리 해담 선생님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시는 써보니까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는 아마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아마 계속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시를 끈이라고 제목을 넣어가지고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려야 되나? 네. 장독대 정화수에 옛날에는 정화수라고 안 하고 정한수라고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한수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정한수 그랬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 몰라서 그냥 맞는 말을 썼어요. 자기가 목편에 있는 말을. 장독대 정화수에 달빛을 담던 시린 발 어머니. 이게 우리 어머니가 뭘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비는 효과가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시는 해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촉을 늘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연결이 쭉 되면 차를 세워요. 차를 딱 세우고 발을 펴가지고 탁탁 잡고 갑니다. 그럼 그게 3조가 됐든 4조가 됐든 만약에 6조가 생각이 난다도 6조를 적으고 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완성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시간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이 그냥 이 촉을 세우고 있으면은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뭘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물론 갖는 것도 그것도 불편한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써야 시가 좀 제대로 써지고 그리고 또 그거는 내가 쓴 건 맞지만 사실 그분이 와야 되거든요. 그분이 딱 와야 좀 시 같은 시가 좀 나오고 그러죠. 네. 시는 늘 그런 촉을 항상 세우고 있고요. 예? 만편. 만편? 내 입에서 만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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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여러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그냥 안 쓴다고 해도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대여섯 편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신 날에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따져보니까 1년에 그렇게 써도 한 1000편씩은 그냥 나오겠더라고요. 10년만 쓰면 만편이잖아요. 네. 나중에 저는 한 80 되면은 만편짜리 시를 그때 이제 시집을 그때쯤에 하나 낼까 죽기 전에 한 골라가지고 이번에 엄선해서 이번에 이영진 시인께서 시집을 내셨는데 네. 그게 출판비가 들지 않는 북극그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내가 편집을 다 해야 돼.
네. 책을 내가 뭐 레이아웃이라고 이런 거 다 해서 보내면 거기서 책을 찍어줘요. 내가 필요하면 책을 사면 돼. 그거는 이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책값을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출판사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시가 시집을 안 엮어놓으면 어디로 자꾸 소멸해버려요. 잊어버리게 된다. 뭐 이게 전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잘 잘 모아낸다고 모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근데 이게 그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하면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쓴 작품을 어디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이거는 또 최선을 다해서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평생에 시집 한 편을 안 내도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 안 하니까요. 그 대신에, 어, 하여튼, 그런 누군가한테 있는 내 어떤 생각을 보여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평생에 한 번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한 번을 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을 뭐 바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저기 민주 시인하고 당선되기 전하고 당선되기 전에도 이제 글을 계속 시를 쓰고 있었잖아요. 네. 당선 이후에 달라진 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30대 후반서부터 시를 썼는데 그건 뭐 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삶이 힘들 때마다 그냥 낙서했죠, 뭐 낙서. 그러니까 뭐 쌀 떨어지면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쓰고 그런 시간이 한 20년 넘게 축적이 된 거죠. 20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내가 무슨 시 이런 걸 써가지고 뭐 시인이 되면 어떻고 또 안 되면 어떻고 크게 머리 관심 없었어요. 내가 시를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넋두리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내가 읽어도 어떻게, 그러니까 시가 잘 된 거는 내가 읽어도 뭉클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아, 이거 되겠구나.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우리 해담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민조 시를 또 다 이렇게 쓰게 됐는데, 낫겠지. 네. 어쨌든 3, 4, 5, 6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자꾸 뼈만 써야 되니까, 그, 군더더기 없이 써야 되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민요시를 쭉 쓰면서 어쨌든 또 자유시 쓰고 싶은 생각을 뜨면은 오히려 뭐라고 할까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3, 4, 5, 6을 벗어나서 쓰니까 또 자유시도 또 잘 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자유시 같은 경우는 군더더기가 많으니까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민조시는 칠해서 뼈만 쏘으니까 딱 읽으면 어떨 때는 이렇게 살짝 소름 돋는 그런, 3, 4, 5, 6으로 18달 딱 써놓으면 진짜 좋은 시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민주시의 좋은 점이 이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역시 민주시는 뼈없다구를 써야 되는 거구나. 아니, 저기, 민주 시의 매력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 시를 좀 주변에 많이 보급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돼가지고, 민주식이 한 방에 클 수 있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중요한 거는 좀 뜻 있는 사람이 좀 이걸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민조시 100일장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뭐 상금을 좀 넉넉하게 주면요 순간에 대한민국의 민주시가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또 이렇게 뭐 아는 사람 또 생각 있는 사람 또 같이 쓰고 뭐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개개인의 어떤 재미는 있겠죠. 근데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돈을 자꾸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크려면 누가 뜻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뜻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그냥 뭐 1, 2년에도 민주시가 큰 바람이 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민주시 우리나라 지금 한 100여 명, 명부에 올라간 사람은 한 1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이제 우리 몽땅 시인님, 그다음에 이제 우란 임시인님, 우란 시인님하고 둘이서 동시에 작년 3월로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1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뭐 시인이 되려고 하면 뭐 내가 꼭 시인이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인은 되겠죠. 그게 뭐 인맥이 됐던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를 계속 써야 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뭐 시인만 딱 대놓고 뭐 시 안 쓰면 그게 시인입니까? 어쨌든 제가 또 써보니까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이제 단어를 자꾸 이제 찾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 과정인데 기술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글을 쓰는 기술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니까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자로 머물러서 안 된다는 얘기죠. 시 쓰는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시를 써야 된다. 시인은 시를 써야지 시 쓰는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네? 뭐, 특별히 질문들 없으세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민조시에 대해서 나에게 민조시란 한 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공감님에게 나에게 민조시란 한 줄 표현을 부탁했습니다. 뭐 나에게 민조시란 뭐 그림자 같은 도시지. 역시. 자, 우리 또 질문들 없으신가요? 네. 아유, 5분 더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만편을 명실공히 민조시인들 앞에서 또 나는 만편을 한번 써보겠다고 공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번 전주 우리 금고에서 민조시 세미나 하실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도 앞에 나와서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유감스럽게 녹화는 됐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아, 그걸요? 예, 재생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니, 이제 그 녹화가. 그러니까 그때. 녹화는 됐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힘들 짧게 하면서도 아주. 네, 그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민주시를 쓰는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민주시를 써야 되는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내가 뭘 할 때
코나까지 몰리고, 코나까지 몰려서 낭떠러지까지 올려보면은 그게 이제 절실해지거든요. 살아야 되겠다는 저죠. 그런 뜻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월남전 파병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이제 월남으로 파병을 이제 자원 받아서 아니면 뭐 반강제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 군인이 이제 전쟁을 하다 폭탄을 맞은 거야. 폭탄을 딱 맞았는데 그 폭탄을 딱 맞으면서 눈이 멀고 귀도 멀고 입만 딱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두 다리도 다 팔도 잘려나가고 다리도 잘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입만 사는 게 입만. 몸뚱아리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치료를 해갖고 이제 한국으로 왔을 거 아니야. 한국 딱 왔는데 왔으니까 이제 군에서도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있는 아들을 딱 엄마가 온 거야. 딱 왔는데 뭐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없고 입만 살아있으니까 아들은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를 만져보고 싶은데 말도 할 수 없지. 눈도 없지. 근데 엄마 나와서 딱 보니까 내 아들을 맞는데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없다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네 엄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듣들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50이 넘은 그 엄마가 방법을 찾아낸 거지. 자기 아들 어릴 때 먹인 젖을 딱 꺼내가지고 아들 입에다가 탁 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엄마 젖이 딱 들어온 순간, 아, 이거 엄마다. 이건 확실히 엄마다. 이러면서 팔다리가 없는데 엄마를 끌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엄마인 게 확실하니까 엄마를 끌어안으려고 막 이래.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절실함.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 아들을 보면서도 내가 네 엄마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그 절실함. 그런 마음으로 민조시를 써야 된다. 한테서 얘기를 하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저도 조금 서운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